역사상 최초로 이번 미대선 토론은 한국으로 시작해서 한국으로 끝나게 됐다. 두 후보가 막상 막하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토론은 그야말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라는 게 미국 현지 언론의 주된 평가였습니다. 올해 첫 대선 토론이 진행되는 CNN 프레스센터에 들어서자 간판 앵커인 울프 블리츠는 긴장된 표정으로 방송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수백 명의 취재진들이 몰린 이날 대형 경기장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의 특징이라면 평소 미대선 토론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청중 한 명 없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토론을 벌였으며 두 후보가 서게 될 연단의 간격은 불과 6피트에 불과했죠. 사실상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후보의 주요 쟁점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반도체 문제, 그 외 끝나지 않는 러우 전쟁과 이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 및 중동에서의 전쟁이 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워낙 중요한 이벤트인 만큼 프레스센터의 주변은 100m 전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등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는데요. 곳곳에 경찰차들이 취재진들의 출입증을 확인했으며 CNN 대선 후보들이 나타날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프레스센터 곳곳도 보안 검색대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나 삼엄했던지 백악관 출입 기자단의 출입조차 허용하지 않았으며 논란이 거세지자 관계자 측은 양 후보 캠프의 핵심 참모진들이 지나다닐 예정이라 보안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참고로 한국도 대선 토론은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편이나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는데요.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 측이 지난 4일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10명 중 7명이 이번 토론이 선거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 응답했으며 그중 68%가 TV 토론 전체 또는 일부를 생방송으로 볼 것 같다고 한 만큼 국민 대부분의 시선이 이날 토론에 집중될 전망이었다. 리서치에 따르면 두 후보가 지난 2020년 대선 때 처음 TV 토론을 했을 당시 7,300만 명 이상이 생방송을 시청했다고 하니 말이 필요 없는 빅이벤트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숙한 자리에 후보가 내세운 토론의 주제는 비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두 후보는 전날부터 토론 직전까지 장외에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바이든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가 트럼프의 대선 구호는 억만장자를 위한 감세를 원하고 사회보장 및 은퇴 연령 상향 조정을 추구하고 있다며 비난한 반면 트럼프도 이날 첫 토론을 앞두고 바이든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미국의 생존과 존재에 대한 위협이다라며 바이든이 넘어지는 등의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토론에서 본 바이든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계단에서 넘어지고 자전거에서 쓰러지고 재킷도 입지 못하고 툭하면 길을 잃는 사람에게 4년 더 백악관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등 노골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양 후보는 최악, 거짓말쟁이, 멍청이, 패배자 등 서로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난장판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토론 내내 목소리를 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이어간 바이든에 대해선 현지 언론들은 후보 교체론까지 언급하며 혹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토론이 이어질수록 바이든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목소리는 한층 잠겨갔는데요.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유지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8번에 걸쳐 마른 가래를 삼키는 등 좋지 않은 컨디션이었고 결국 코너에 몰린 바이든은 주장과 논거를 댈 때 번호를 매겨 제시하려 했지만 이 역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는 토론 내내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토론의 중심으로 등장한 건 바로 이때부터였다. 바이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갑자기 자신의 아들이 이라크에 파병 갔다가 암기 판정을 받고 돌아온 얘기를 언급하는데요. 이에 트럼프는 바이든의 임기 첫 해인 2021년 이루어진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역사상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이었고 현재 위기에 처한 동맹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은 끝까지 미국의 패권을 놓지 않을 것이라 쏘아붙였습니다. 이쯤 되자 주요 쟁점은 현재 북로 조약으로 정세가 어두워지고 있는 한반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90분간의 토론에서 삼성이 한 차례, 한국과 김정은이 각각 2차례 언급됐는데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한국이 왜 세상을 뒤집을 잠재력이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꾸준히 밀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 있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이 북대서양조약 기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정말 어리석은 얘기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힘은 동맹국에서 나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거쳐 나토 국가들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결국 미국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어 전 세계 50개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하자 트럼프 후보는 충격적이게도 한국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 평화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특히 3차 세계대전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이 바이든 대통령을 얕잡아보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에 주한미군을 두게 되면 미국이 자연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결국 미국도 공격당하는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 핵무장을 시키게 되면 그들은 독자적인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되며 동부아시아 국가 중 재래식 전력이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한국이 자주국방을 완성할 시 동부아시아 균형이 자동적으로 맞춰진다는 의외의 발언을 날립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언급한 한국의 핵전력 개발 능력과 관련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거의 일치했다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어낼 충분한 자원과 기술이 있고 미국의 승인이 떨어진다면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이면 4,000개에 달하는 실전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도 확실한 근거를 대지 못해 가능하다, 다니다로 강론을 벌이기만 했었지만 미국 행정부 후보들이 인정했다는 건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퍼거슨 보고서에 적혀있는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인 기술적,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축약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과 핵폭탄 설계 능력, 그리고 운반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월성에 있는 사기의 중수로는 핵폭탄 제조 물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99% 적합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당장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시 대략 26,000kg에 육박하는 실제 무기화 가능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정도의 양이면 무려 4,330개 핵폭탄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며 매년 4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 상당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공급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특성상 일단 마음만 먹으면 제3의 재처리 공장을 단 4개월이면 지을 수 있고 월성 원전 등을 통하여 증강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소나 삼중수소의 경우 모종의 이유에 따라 이미 생산에 돌입한 상태였는데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투발 수단의 존재였습니다. 핵미사일이 실제 폭발로 이어지려면 핵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고성능 폭약이 필요한데 이를 제작하려면 연구기간만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시험에 필요한 장소와 기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은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모양이지만 다행히도 한국의 군수기업은 미국이 아는 것보다 훨씬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당장 활용 가능한 현무 미사일을 조금만 개량하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장거리 투사를 위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면 투발 수단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아무리 길어도 2년이면 쉽게 제조가 가능하며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SLBM 실험까지 성공한 상황을 고려할 시 하루아침에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핵보유국이 되는 소름돋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중국과 일본 등이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까지 한국의 핵무장을 막으려 했던 이유였죠. 애초에 퍼거슨 보고서 자체가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불붙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만든 극비 보고서였다. 이는 한국에 의해 박살날 때를 가정하여 쓰여진 시나리오이다. 했는데요. 아마도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철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국의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동부아시아 패권을 휘어잡을 일종의 역적, 전략을 노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